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 굉장히 늦은 리뷰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름 영화 리뷰였는데 이 무슨 나태한 모습입니까?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면서 빠르게 다음 영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개봉 전부터 저는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이 전작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이 영화가 훨씬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크리스 햄스워스,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 토르가, 이 러브 앤 썬더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라그나로크가 너무나 재미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라그나로크의 유쾌한 분위기, 그리고 이런 말장난식의 유머, 약간 이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라그나로크도 솔직히 뭐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돌려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을 했는데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바로 영화를 보진 못하고 좀 나중에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좀 재미가 없더라. 아니 뭐 그래도 볼만 하던데, 뭔가 이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야 이거 좀 불안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영화를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들께서는 뒤로 가기를 눌러서 영화를 관람하시고 리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신학살자 고르가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다루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영화를 보고 느낀 거는 이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 어느 곳에서는 히어로의 연기를 하고 이곳에서는 빌런의 연기를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 어느 부분 빠짐없이 정말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고르의 모습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진짜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만큼은 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자신의 딸이 죽고 자신마저도 죽어갈 때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신 라프를 만나게 되죠. 자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라프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화가 난 고르가 결국에는 네크로소드를 이용해 라프를 죽이게 되고 신학살자로서의 모습을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코르그가 아이들에게 전설을 얘기하는 식으로 토르의 일대기를 풀어놓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토르와 제인과 헤어진 부분. 여기서 좀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서 풀어놓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이유를 살펴보면은 서로가 바빠서 헤어지게 된 건데, 아니 연인들 바쁘다 보면은 뭐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뭐 헤어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나 일반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냥 토르와 제인이 헤어졌다, 요렇게 갖다 놓는 게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와이티티 감독이라면 뭔가 좀 번뜩이는 무언가를 갖다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웠나봐요. 아무래도 이야기에서 제인이 이제 풀어나가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억지로 끌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오갤 멤버들과의 뭔가 좀 콜라보도 많은 걸 여러분들이 기대했을 텐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니 예산이 부족했나, 초반에 좀 같이 싸우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헤어지게 됩니다. 뭔가 제인과 발키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그리기 위한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 마지막에 싸울 때는 좀 가오갤 멤버가 다시 또 뭐 쭉 나타나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을 뿐이고요. 그런 건 없었고, 그 토르와 가오갤 멤버가 헤어진 이후로는 가오갤 멤버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라그나로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보다 재미있어서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거예요. 자, 러브 앤 썬더에 나오는 개그적인 요소, 약간 이런 재미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탁 까놓고 얘기하면 라그나로크만큼의 재미는 아니에요.
뭐 시프하고 이제 바랄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잘린 파란 쪽은 그래도 바랄라에 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옴니포턴스 시티에서 제우스가 막 화려하게 등장을 하면서 뭐 주접을 떠는 막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광란의 파티에 너를 초대하니 많이 하는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나누는 이런 개그는 저는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솔직히 러셀 크로우가 그렇게 나올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진짜 딱 그 러셀 크로우의 그 비주얼과 그 연기가 너무 찰떡이었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썬더볼트 같다. 썬더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군을 요청하는 토르에게 나는 솔직히 고르가 무섭고 어차피 얘는 이터니티의 재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여기서 먹고 놀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언가 타락하고 철없는 신의 모습을 잘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개그나 이런 유머 신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러브 앤 썬더에서 보여줬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무리하게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라그나로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라그나로크는 상황이 매우 명확했어요. 오딘이 죽고 헬라가 등장을 했다. 자, 그래서 사카르 행성에 떨어진 토르가 헐크, 발키리, 로키와 함께 팀을 이뤄서 헬라를 막으러 간다. 딱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이런 개그적인 요소들은 너무 상황에 잘 맞고 너무 재밌고 너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뭐 실제로 촬영장에서 이뤄졌던 한 80% 정도가 거의 뭐 그들의 애드립으로 채워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정말 개그를 쳐도 전혀 무방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브 앤 썬더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고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많은 신을 죽인 학살자고요. 모든 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인 포스터 같은 경우도 마이티 토르로 각성을 했지만 그 마이티 토르가 갖고 있던 묠리르가 제인의 목숨을 갉아먹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토르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명상도 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여기서 무언가 개그를 막 이렇게 넣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좀 억지로 집어넣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흔히 말해서 좀 개그를 넣었는데 갑분싸가 되는 상황?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비교해 봤을 때 라그나로크에 비해서 좀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T 감독이 노력을 많이 한 건 보이는데 그 방향성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어린 친구들에게 토르의 능력을 나눠줘서 이 아스가르드의 전사로 함께 싸우는 장면은 보기 좋았습니다. 이 아스가르드의 어린 친구들이랑 직접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게 정말 토르의 모습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스가르드의 실질적인 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위급한 순간 제인이 마이티 토르로 다시 나타난 것 역시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같이 합을 맞춰 싸우는 모습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이 묠리르랑 스톤브레이커랑 이렇게 무기들끼리 뭔가 뜬금없는 뭐 질투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뜬금없기도 했고 토르가 이 라그나로크 때 각성을 했던 부분이 있죠. 토르는 망치의 신이 아니라 결국 천둥의 신이었고요.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각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러브 앤 썬더에서는 또 다시 무기에 대한 이런 뭔가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묠리르, 스톤브레이커, 뭐 썬더볼트까지 쫙 이렇게 보면은 토르의 능력이 무언가 약간 더 너프되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이제 오딘에게 난 아버지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I'm not as strong as you. 오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No. You're stronger. 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리를 떴죠. 충분히 토르가 강해질 수 있게 각성을 했는데 러브 앤 썬더에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 물론 엔드게임에서 너프된 거야. 충분히 우리가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모습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네, 마지막 제인의 죽음은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연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죽어가던 제인이 갑자기 또 마지막에 되살아나는 것도 저는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완성도를 봤을 때는 제인이 안타깝지만 죽는 게 더 나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쿠키 영상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은 제우스가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토르를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거. 두 번째는 바랄라에 들어간 제인의 모습, 딱 두 가지였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 솔직히 말해서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슬슬 좀 마블을 놓아줘야 할 때가 다가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피니티 사가까지, 그리고 스파이더맨 시리즈 딱 거기까지였나 싶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의 기대치가 이제는 너무나 높이만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토르가 이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대한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야, 이거 5점대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건즈 앤 로지스의 OST가 그것만큼은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그나로크의 레드 제플린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곡 선정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은 드는 토르 러브 앤 썬더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